최소한 사지를 지으려면 대지를 사서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농지법이 만만한 법입니까? 저는 법 위반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청와대에서 그 서면 브리핑에서 경작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대통령께서 들어주겠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월요일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으로까지 번졌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 사저 논란으로까지 불똥이 튀었는데요. 여기에 주말 사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전을 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혜찬 평론가님, 저희가 그 사저 논란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오늘 오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LH 투기 의혹이 좀 발목을 잡은 겁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무너졌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해당 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 5주 만에 긍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은 보시다시피 약간의 등락이 있었어도 40%, 또 41% 이렇게 유지했던 반면 이제 2주차 같은 경우 37.7%로 하락을 했고요. 반면 부정응답을 한 국민들, 응답자들은 57.5%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단순히 긍정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 부정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 지지율과 긍정 지지율의 격차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지난주에는 14.9%였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응답한 분들이 긍정보다 14.9% 많았는데 이번 주에는 이 차이가 19.7%, 거의 20% 직전까지 부정과 긍정의 격차가 커지면서 한 주 사이에 5% 가까운 차이가 더 생긴 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부정적인 여론이 20% 가까이 많다면 단순히 대통령 국정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도 정부 여당에게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론조사가 이렇게 수치가 나빠진 원인은 뭐니 해도 LH 투기 의혹 사건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특히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정세균 총리의 1차 합동조사 발표 결과가 조금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 아닐까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타는 LH 사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저희가 원래 준비한 사전 논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론조사 받고요.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건 바로 대통령의 SNS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어디에 살 것인지는 사실 국민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퇴임 후 사저 건립에 대해서 야당이 농지법 위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이 개인 SNS를 통해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맞받아친 겁니다. 현재는 농업인이 아니죠, 현재. 현재 농업인 요건을 갖추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농업인이 되고자 해서 지난번에 농기 실업자기 증명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시골로 내려가서 퇴임 후에 사지를 짓겠다, 이게 제가 시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사지를 지으려면 대지를 사서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3분의 2 가까이 농기를 매입해서 헌법상 병자유전도 위반하고 농지법도 위반하고, 이렇게 농지법이 만만한 법입니까? 농지법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다는 겁니까? 저는 법 위반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 못하고 있고요. 청와대에서 그 서면 브리핑에서 경작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SNS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 사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위원장 의원님, 네. 주말 사이 그리고 오늘까지도 꽤 이슈가 뜨거운데 실제로 위원장 의원님이 좀 취재 경험이 많으시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자신의 감정을 혹은 SNS나 혹은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고 항상 뭐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뭐 워낙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야 뭐 매일 저렇게 험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사실 그 이전과 또 우리 역대 대통령들 보더라도 저렇게 대통령이 어떤 저런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문 대통령이 그동안
SNS 했던 것들을 쭉 보면 이렇게 뭐 좀스럽고 민망하다라는 이런 거친 표현을 사용한 저는 뭐 처음 봅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뭐 화가 많이 났다 이런 이제 표현일 것인데요. 사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 본인의 개인의 문제지 않습니까? 사전 문제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대변인이나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인데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정치적 쟁점이 돼버렸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항상 이 퇴임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문제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DJ 와이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시던 동교동 그리고 또 상도동 자택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검까지 했습니다. 당시 아시겠지만 내곡동에다가 이 땅을 만들어 사저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땅 소유주를 아들로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 특검까지 해서 나중에 결국 노현동 원래 있던 자택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삼성동으로 갔다가 구속되시면서 변호사 비용 등을 대기 위해서 다시 내곡동으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예. 또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으로 대통령이 서울 위에 공화 사시던 마을에 갔는데 문제는 거기도 임야를 택지로 전환해서 집을 지었는데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시는 곳이 양산이었는데요. 거기에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넓혀가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어떤 사정 문제는 어쩌면 이 국민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 문제가 논란이 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또 법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따져볼 수 있을 만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유차 평론가님, 뭐 잠깐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이 논란의 SNS 글에 댓글이 2만 개가 넘게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댓글에도 우리가 좋아요 등을 눌러서 공감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 순서를 보게 되면 대통령의 이 같은 게시글에 대해서 비판하는 댓글도 상당히 많고요.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의 댓글도 상당히 많이 모여있는,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탈정치 선언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정치적 쟁점에서는 한 발짝 거리를 두고 국정 후반기를 정책을 실현하는데, 공약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탈정치 기조와 무관하게 이번에 직접 가장 논란이 되는 정치적 쟁점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효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정치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겠지만 반대로 이런 좀스럽다, 민망하다 이런 표현을 대통령이 국정 운영과 과정된 그런 내용에서 풀어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본인의 개인적인 영역, 사자와 관련된 논쟁에서 좀스럽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침묵하던 중도층에게 실망을 조금 유발시키는 정치적으로는 악수가 아니냐는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의 그러한 분석 또한 뒤따르고 있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네. 뭐 애초에 이 SNS 글이 올라왔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정말 대통령이 직접 쓴 게 맞느냐. 그건 좀 시간이 지나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설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데 어느 정도 기류로 저희가 읽으면 되겠습니까?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화법이나 일반적인 정치인의 화법과도 좀 맞지 않는 좀 강경한 메시지이고 그다음에 그 단어 선택에서도 약간 거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아무 문제 없었던 사건들을 이른바 아방궁 논란을 일으키면서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 보수 정당 쪽에서 이렇게 시비를 걸었었는데 이것도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수준이 가짜 뉴스에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현행 지금 농지법상으로 보면 농지법 6조 1항에 보면 영농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농할 사람도 농지 취득이 가능하고요. 6조 2항에서 보면 그러한 경우 아니어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 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농지 취득이 일단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절차를 밟아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나중에 개발 부담금도 또 추가로 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처리가 되면 개발 이익 등이 다 환수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들을 다시 또 마치 농지 취득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 행태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으로서의 감정적 소외를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의 좀스럽다 발언 그 이면에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 불거졌던 아방궁 논란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가신 고인 대통령 그렇게 그 욕을 보입니까? 우리 홍 후보님은 온 국민들이 다 가본 노무현 대통령의 사조도 아방궁이다. 이런 식으로 튀우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거하고 지금 뇌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방궁이란 말은 집 자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고 그 집 주위에 들어간 세금이 한 1,000억 이상 된다 이겁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던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신경 써달라. 유시민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용서가 안 된다라는 표현을 2년 전에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했는데 이게 결국 그런 게 야당의 정치 공세가 과도한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과 똑같다는 게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대통령 사저 논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상대 정파를 공격할 때 오히려 아니 MB 사저도 문제 있지 않았냐. 아들 시영 씨한테 뭐 이렇게 그가 직접 취득한 부분들도 있었고 결국 MB 사저 때, 애국동 사저 때도 형제 변경 있지 않았냐. 그래 특검까지 하지 않았냐. 무혐의가 나왔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대 정파를 공격할 때 MB 사저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게 맞는데 근데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도 문제가 없었다. 그 정치 공세가 있었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 얘기를 꺼냈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보수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 사이드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 사저 문제 사실을 잊어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언제적 얘기지? 10년도 더 20년도 더 지난 얘기지라고. 그런데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대한 어떤 그 정치 공세적인 예전에 있었던 공방을 꺼내놨다는 건 아무래도 이거 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하고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이란 거는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야당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프레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을 그 당시에 지키지 못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결집해서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층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결집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20년 전의 얘기들을 조금 다시 한번 소환시킨 건 아닌가라는 어떤 정무적인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사저 그 자체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위원장 의원님, 저희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상리 총 3,77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른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 1,000평 정도가 넘는 땅이더라고요. 실제로 여기 보면 경호동 부지를 포함해서 경호시설 건축 예산이 39억, 40억 가까이 되고 경호동 부지 매입 비용이 22억 원인데 그럼 야당에서는 이게 물론 서울과 양산이라는 지역적 특색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경호동 건축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배다. 이거를 좀 따져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지 비용 전체 보면 이제 일단 대통령의 사저는 본인이 직접 구입을 해야 됩니다. 본인 재산을 구입을 해야 되고 그 주변에 이제 이 경호동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서 이제 같이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대통령이 직접 이제 구입한 땅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이거는 국비로 해서 이제 경호동을 지었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제 생존하시는 동안 경호원들이 항상 거주하고 생활해야 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호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원래 논현동 주택 자체가 이 주택가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동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곡동 쪽으로 해서 이제 모색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곡동에 이사 갔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바로 뒷집을 이제 이 경호처에서 사서 그걸 이제 경호실원들이 이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직 대통령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자체가 이제 청와대에서 설명하기로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경호라는 게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경호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변을 경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주변 경호를 주로 경찰들이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경호 자체가 이제 경호처의 소관으로 들어오면서 여기도 방어원들이 이제 직접 이제 주변 경호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대통령이 한 분이 사지에 머무르면 경호 시스템이 2중, 3중으로 굉장히 쌓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들었다는 것이 이제 청와대의 설명이에요. 저기 화면에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하고 비교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든 것은 경호 시스템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도하게 딱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보다 딱 2배다. 이렇게 그렇죠. 하기에는 그렇게 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도 바뀌었고 또 이제 지방에 일단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호원들이 거기서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주 환경이나 이런 것도 예전 서울보다는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좀스럽다는 개인 SNS 비판, 이걸 불러들인 야당의 비판 핵심은요. 대통령이 사절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대지로 변경했다면 이를 솔직하게 좀 말하면 되는데 11년간 영농인이었다고 우기면서 청와대가 화를 자초한 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농사를 1년도 짓지 않고 바로 전용하겠다고 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어제 농지 취득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영농을 했는지 사후에 나도 철저히 심사해 주기 바라고. 그 당시 구입할 때 아마 평당 한 105만 원 정도 치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용이 되고 나면 최소한 한 3배 이상은 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경우에는 사실 상상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농지만 다 전용 신청하면 다 허가해 줄 거냐는 거지. 김태현 변호사님, 저희 화면을 같이 볼게요. 김근식 교수의 주장도 제가 말한 야당의 주장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거 우기지 말고 건축과 경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법으로 농지 구입하고 신속하게 형질 변경 특혜받았다고 인정하라. 양해해달라고 하면 대통령이 사저진다는데 그거 좀 농지에서 대지로 바꿀 수 있지 않냐. 이해 못하겠는가. 이게 지금 야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불법 합법의 문제라기보다 조금 대통령으로서 특혜까지 모르겠는데 좀 편의를 좀 누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시각이 야당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법 합법의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없는데 제가 뭐 방송도 그만두고 변호사도 그만두고 시골에 가서 땅을 사서 저 귀향해가지고 농사지면서 살고 싶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농지를 사는데 저는 영농인이 아니니까 그 농지 계획서를 제가 앞으로 이제 낙향해가지고 귀향해서 이렇게 뭐 채소 농사지고 살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네. 농사를 짓고 막 계속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힘들어서 도저히 못 짓겠어요. 그러면 저기다가 이제 제가 그러면 조그만 전원주택 하나 짓고 싶다. 그래서 건축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형제 변경 신청을 하면 불허가 나올 수도 있고 허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면 거기다 또 집 짓고 살면 돼요. 책 읽고 그냥 살면 되죠. 그럼 이게 이제 불법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똑같은 플로우거든요. 예. 물론 뭐 농지계획서 외에 11년간 영농했다 이게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영농계획서를 내서 농지를 사고 그 건축가에 따라서 대지로 논밭을 대지로 형질 변경과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야당에서 특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형질 변경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오늘 신청하면 내일 나오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농지를 구입하고 나서 아마 1년 정도 지나서 대지로 싹 형질 변경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낙향해서 여기다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라고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이미 그때 농사 지을 생각이 없이 여기다가 건물 지을 계획을 가지고 건축 계획 딱 만들어서 농지를 취득한과 동시에 대지로 형질 변경 신청한 건 아니냐. 일반인들은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저게 나올까? 예. 대통령이니까 나온 거 아니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 얘기도 어쨌든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한 거니까 불법은 아닐 거다. 다만 제가 설명하던 대로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빨리 형질변경이 안 될 텐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사절을 짓기 위해서 좀 특혜를 누린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자 내가 지금 양산 내려가야 되는데 경호동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대지는 없어요. 농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농지 취득하고 그걸 대지로 바꿔서 건축 경호동 진 겁니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김근식 교수 지적인 거죠. 김 변호사님도 일종의 특혜라는 건 동의하세요? 뭐 동의라기보다 특혜다, 뭐 편법이다, 뭐 이렇게 단정짓기보다는 조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편익을 누렸다. 뭐 이 정도로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조성호 부대변인님은 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농지법 1항에서 농업 경영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네. 2항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농업 여부하고 상관없이 영농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냥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대표적인 게 이 국토계획법과 결합해서 계획관리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예요. 예. 그 계획관리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지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지로 바꾸는 대신 이제 이 차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차익에 대해서 농지 전용 부담금이나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 이익은 다 환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지로 바꾸는 경우인데 딱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관리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대통령 사저를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다 정한 절차대로 간 겁니다. 네. 근데 전혀 그런 것과 근거 없이 그냥 농업인이 아닌데 왜 농지를 취득해? 만약에 그걸 문제 삼을 거면 농지법을 바꿨어야죠. 지금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귀농인들이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거기 가갖고 텐트 치고 사나요? 사전에 다 사서 형질 변경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 주택을 짓거나 농업용 주택을 심지어 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진행되는 것이고 영농 경력 11년을 기재한 것 같고 또 말을 또 삼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이 실제로 양산에 그 농지와 함께 구성된 전원주택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부산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텃밭과 유실수를 키웠어요. 예. 그래서 사실 영농 경력 자체는 농업계획서에서 반드시 심사돼야 되는 대상도 아닙니다. 근데 영농 경력을 기재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재하는 거거든요. 그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농업계획이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경력을 적은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문제 삼는 거 자체가 마타도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경력이 지금 부산으로 출퇴근을 하셨다는데 그 경력 자체가 지난 11년 동안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지금 야당 국회의원, 대선 후보, 야당 대표할 때 그때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부산에 사실 때 하고 그 경력하고 실제로 이 이제 11년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대리인이 아마 대리로 기정을 해서 거기 유실수를 심었다. 이걸로 이제 그저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지금 대통령이 지금부터 그 이전까지 11년 동안 그러면 그 영농을 했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것에 대한 이제 증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예요. 제가 보면 이 귀농한 분들 보면 이 영농 같은 경우에 하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보면 이거 세금 문제 뭐 나올 때 이 지폐 수적 같은 것도 하고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묘목 산 거 영순도 첨부해야 되고 그런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요. 일반인이라면 절차가 쉽지 않다. 농지법이요. 그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가면 그 뭐 농약 산 거, 그다음에 묘목 산 거, 모종 산 거 그 영수증 다 제출해야 돼요. 바로 그런 까다로운 점이 있다는 점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논란이 정치권을 빨아들이면서 오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대통령께서 그러셨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자제해달라라는 인간적인 호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양산 사저 문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전임 대통령들의 중대 범죄하고도 연결을 하고 있으니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사저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한 복판에 끌어들여서 비료비, 농약비 내역까지 공개하라. 이건 정말로 좀스럽지 않습니까? 민망합니다.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표현은 저 오늘 국회에서도 등장했네. 장혜철 평론가님,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민정 의원 마찬가지고 대변인 출신, 국정상황실장 출신, 비서실장 출신들이 오늘도 한 목소리로 어제부터 해서 이 사저 의혹 차단에 좀 나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른바 이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는 여권 의원들의 이 적극적인 메시지가 과연 민심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건영 의원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국민의힘 이렇게 지적하는 것 병적인 수준이다. 그리고 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초등학교 수준의, 윤건영 의원입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 제기라고 일축을 했고요.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을 반복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사전 논란과 선거, 집권 연장 이런 것들을 결부시키는 거죠. 노영민 전 실장 인간적인 호소라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좀스럽다 민망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집이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지금 안 그래도 집 한 채 구하기, 내 집 마련하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진 와중에 나라에서 주택 공급하라고 만들어 놓은 LH에서는 투기판이 벌어지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벌써 6명 넘게 실명으로 언론 보도가 되면서 서영식 의원, 양이원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도 뭔가 편법 내지는 대통령이라고 지금 정부 지자체에서 안 되는 거 편의를 봐준 게 아닌가?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나와서 자세를 납작 엎드리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윽박 지르면서 좀스럽다, 민망하다. 전 이 메시지가 단순히 야당 의원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또 여당의 정치인들이 지금 나에게 좀스럽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예. 이런 적극적인 참전이 글쎄요 이 재보궐을 앞두고 민주당이나 여당 지지율에 큰 도움이 되기보단 오히려 역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변호사님, 정리를 할 텐데 이건 약간 번외 경기 같은 느낌도 들어서 번외 이준석, 경기죠. 네. 탁현민 이 두 사람의 이 갈등도 결국은 이게 지금 얼마나 사전 논란이 큰지를 좀 대변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 앞서 있었던 뭐 이게 농지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러면 특혜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적인 논의라면,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준석 최고위원이 한 거, 이건 탁현민 행정관이 이제 홍보, 이제 야권에서는 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빗대서 일종의 비꼰 겁니다. 아이 그렇게 농사진 게 맞으면은 탁현민 행정관을 쫙 이렇게 홍보용 만들지 않았겠어? 이렇게 이제 좀 비꼰 거고. 거기에 대해서 탁현민 행정관은 이준석 군, 아무래도 연배는 탁현민 행정관 나이가 많지 않겠습니까? 뭐 이준석 군 이렇게 일부러 낮춰버리면서 대답을 한 건데 예. 이게 이제 번외 경기까지 본질의 과 상관없는 논쟁까지 붙잖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야당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의 농지법 위반 문제, 이거 사실 예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에 불거져서 야당이 다시 공세를 하고 여당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총력방을 합니다. 감정적인 언사까지도 양쪽에서 나오고. 이거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앞두고 또 길게는 내년 대선 앞두고 LH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LH 문제가 전형적으로 이게 농지에서 이거를 많이 받기 위해서 유실수 심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빗대서 대통령도 양산에 농지 사가지고 형질 변경해서 뭐 이렇게 뭐 건축을 했네. 이게 잘못하게 되면 LH 사태하고 엮여가지고 엄청나게 국민의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로 안 좋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이걸 다시 꺼짐을 해서 공세를 하는 거고, 여당이 예전에 야당이 이 문제 처음 꺼냈을 때는 다르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방어하는 거는 예. 이게 LH 사태와 잘못 엮이게 되면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가슴속에 우리 대통령도 그럼 비슷하게 특혜 받았다는 거야. 이게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프레임에 안 빠지기 위해서 총력 방어를 하는 거죠. 제가 LH, 짧게 예, 예.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아까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잘 말씀하셨잖아요. 청와대에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법적으로 해서, 자, 11년은 어떤 근거로 해서 했고,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됐다. 그걸 자료 내면 끝내는 문제입니다. 왜 그걸 안 하고 자꾸 의원들이 나서서 무슨 그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더 논쟁시키는 거 아닌가요? 청와대 참모들 뭐 하죠? 그리고 설명하면 됩니다. LH 사태 얘기까지 했고, 이제 불똥이 대통령 사전 논란, 여기가 대통령이 참전했기 때문에 더 이슈가 커졌는데요. 첫 번째 이슈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해봤습니다.